네, 안녕하세요. 마이스 라이브 마이슨 살아있다 김유림입니다. 네, 오늘은 그 중국경영연구소 박승찬 소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네. 오늘 여기는 지금 코엑스에 있는데요. 오늘 방금 넥스트 라이즈, 즉 대한민국 스타트업 행사에서 스타트업을 위한 이제 진출에 대한 어떤 강연을 하시고 이제 막 내려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지금 이렇게 바로 이렇게 또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중국 경영연구소에 대한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 연구소가 지금 횟수로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작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강의할 때 시작했고, 한국에 런칭한 지 횟수로 8년이 됐고요. 한중간의 통상 부분에 있어서 특히 실무적인 부분에 서 하나의 좀 플랫폼 허브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 있고, 지금은 많은 회원사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 업무가 있긴 한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매월 한 번씩 하는 차이나 비즈니스 세미나라는 게 있습니다. 실무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중국 비즈니스의 새로운 접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네. 그거 이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저희 이제 7월달 주제이기도 하고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좀 하지 말자. 우리 기업분들은 좀 하우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시장이 큰지는 알겠어. 중국 리스크가 큰지는 알겠어. 어떻게 해치를 해야 되지? 어떻게 그럼 활용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정답은 아니지만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연구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컨텐츠부터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 기획을 하고 어떤 강사분을 쓸 것인지 뭐 이런 것들 뭐 저희 연구소가 다 구성을 했고,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되게 현장에서 열띤 뭐 질문도 많이 오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 밖에 뭐 자세한 건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 그렇고. 그래서 깨알 홍보 잠깐 할게요. 저기 중국 경영연구소 유튜브 또 채널이 있죠. 저도 사실 되게 애청자인데, 아이고. 네, 구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네, 되게 다양한 또 현장 전문가들의 강연들이 있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통해서 스터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교수라는 타이틀도 있고 또 방송도 또 많이 하시고 네. 또 칼럼도 많이 쓰시고 네. 사실은 제가 또 교수님 알게 된 게 그 한국무역신문 또 기고 워낙 또 오래 하시고 하셔서 글을 참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저는 뭐 너무 아이덴티티가 많아서 소장이나 교수는 다 편하시게 부르면 되고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교수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교수로서 시작을 해서 연구소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런 잡으로서 미국 가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출발은 교수이기 때문에 뭐 꼭 선택하라면 그냥 그냥 교수라고 부르면 낫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아까 그 세미나 강연하실 때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앞으로 이제 중국의 변화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마이스 라이브 채널 구독자들에게도 좀 공유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중국 사회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넥스트 코로나라는 표현도 쓰지만, 그러니까 After Rising Economy,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우리가 뜨고 있는 부분에서 변화. 요즘 가장 핫한 게 중국에서는 짜이징지라고 해요. 짜이징지라는 게 우리가 홈 이코노미 부분들이죠. 근데 이 홈 이코노미 부분들이 우리도 사실 그렇긴 하지만 요즘 뭐 중국의 앱, 뭐 배달하는 앱들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이제는 뭐 예전에는 그냥 주문해서 배달도 못 믿겠다기 때문에 다 직접 음식을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 RTC라고 하는데 레드 투 쿡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뀌는데, 그러니까 제 중국 친구들이 전혀 음식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자기가 이제 요리사가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뭐 신선 제품, 이런 이제 배달 문화가 아니라 신선 제품 하는 이런 리커머셜 우리 같은 마켓컬리처럼 이런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홈 이코노미가 이제 가장 부분에서 이제 변화가 되고 있고, 당연히 뭐 재택근무는 기본인 것이고, 이제 이거로 인한 새로운 시장들이 급격하게 지금 변화가 있고, 이 변화에 지금 중국 기업들이 막 달려들고 있는데, 지금 조금은 우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데 약간의 혼란기는 분명히 있다. 이걸 지나면 선수들이 좀 이렇게 구분이 되어질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조금 더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DTC 시대라고 하는데 디렉트 컨슈머, 그러니까 중간에 유통상들이 이제 거의 없어져 가고 있는, 그러니까 제조와 소비자가의 만남이 직접 이루어지는 단계로 지금 급격히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중국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어 간다는 이야기. 진짜 유통의 개념이 새로운 그림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D2C
뭐 플랫폼 같은 경우도 뉴커머스,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플랫폼이라면 하나의 뭐 우리가 무슨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뭐 알리바바, 티몰, 뭐 바이두 이런 식의 그 플랫폼, 우리가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개인 한 사람도 이제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엄청난 요번에도 라이브 커머스로 했고, 지난 6.18 아시겠지만 6.18 중국의 큰 이제 쇼핑 데이 때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런 이제 개인 라이브 커머스들이 엄청 성장했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제 뭐 스마트화 되는 부분들, 뭐 여러분 중국에 호텔을 가시더라도 이제 과거에는 조금씩 봤던 것들이 이제는 정말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로봇이나 뭐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대체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변화에 따라서 중국 그러니까 사회나 경제의 변화가 많이 바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건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IoT 부분이나 신성장 산업 부분에서는 분명히 중국이 훨씬 더 빨리 나갈 수밖에 없는 구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의 관심은 단순히 사회 시장 변화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다가가야 되느냐, 우리 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를 저는 고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 사회 변화를 가지고 좀 더 깊게 이제 대화를 이제 해봐야 되겠죠. 짧은 시간에 뭐 많은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좀 되게 재밌었던 게 그 REME 얘기해 주셨는데, 중요합니다. 그 부분 저도 되게 공감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데, 언택트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일단 언택트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라는 이야기는, 여기 지금 우리 김 대표님 유튜브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 같은 경우 다 어떻게 보면 물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중국 관련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위챗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위챗을 많이 친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만들었는데 그 위챗 친구들을 이제는 조금은 지금 조로의 기회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정말 최적화를 해야 된다. 어차피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그래서 이런 언택트 네트워크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위챗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대부분의 기업분들은 위챗을 하시던 대부분 다 그냥 눈팅자였거든요. 눈팅자였단 말은 우리는 수용자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제 만나기도 쉽지 않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못하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적극적인 공급자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중국을 잘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물며 사진이든 뭐든 적극, 우리 김일인 대표님이 제가 볼 때 위챗에 이런 것들 정말 활용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 대표님 때문에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눈팅자가 수령자가 되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근데 그걸 하더라도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오버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컨텐츠 중국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나의 기업에 대한, 제품에 대한 기술을 이야기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만들었던 개념이 RE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Red Ego Network입니다. 에고 네트워크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주변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 위챗에 중국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건 나는 다 알아요. 근데 내가 많이 아는데 이 사람들 서로끼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것을 이런 사람과 연결 정도를 얘기하는 게 REN, 그러니까 그런 이제 레고 에고 네트워크인데, 이 REN의 밀도가 높다, 낮다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밀도가 높다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많은 중국 친구들, 상하이, 베이징, 광주 친구들이 서로 간에도 다 잘 알면 밀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 잘 모르면 밀도가 낮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개념을 일단 아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실 때, 비즈니스 하실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별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신다라면, 혹은 업종별로 비즈니스 하신다라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역별로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 REN의 밀도를 높이셔야 돼요. 지역별은 중국 지역 감정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도 사실 있잖아요. 중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하면 선입견이 있습니다. 넓지만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북경에 있는 나를 중심으로 광견이라면 그 사람들의 밀도를 높이셔야지만 그 지역 비즈니스를 충분히 더 확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는 지역별로 하면 망합니다. 업종별로 할 때는 뭐요? 밀도를 낮추셔야 돼요. 업종은 아닌 부분들은 밀도를 낮춰야 된다.
네. 중국과 미국 시장의 어떤 이원화, 다변화 이런 거 아까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개념 다시 한번 이건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 같아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패권 싸움이 하루아침에 끝날 것이 아니다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가 지금 중국 주도의 이런 글로벌 밸류체인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뉴 글로벌 밸류체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전통산업에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메이드 인 차이나를 떨쳐낼 수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것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론적인 관점에서 갑자기 메이드 인 차이나가 미국 시장에 빠지면 결국 당하는 것은 미국 소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월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 50% 이상이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힘들지만 계속 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대표님 질문하셨던 부분에서 무슨 디커플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GBC는 미국이 빠져나가는 디커플링 하려고 해도 그때 커플링이 어느 정도는 커플링이 되어 간다라는 부분, 동조가 된다는 부분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아니라 미중 간의 디지털 패권이라고 합니다. 이건 전문용어로 디지털 패권이라고 하거든요. 5G나 행사장에서 발표했던 이런 5G나 인공지능이나 뭐 빅데이터 하는 부분에서는 이 디지털 패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간 디지털 패권은 제 생각에는 미국과 중국이 탈동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디커플링 될 수 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미 이게 벌어졌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합쳐지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면 미국 주도의 이런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패권과 중국 주도의 디지털 패권이 나눠질 수밖에 없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5G 표준을 두고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근데 중국은 5G 표준을 하려고 해요. 그럼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표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까지 나타나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혼동스럽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이제 새로운 분야.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글로벌 밸류체인 구조 확연히 이제 디지털 패권에서는 미국과 중국 주도로 확연히 이렇게 나누어지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왜? 두 나라가 합쳐지긴 힘드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산업의 그 밸류체인은 그래도 싫지만 엮여가겠지만 지금 미래의 디지털 패권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그러니까 따로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따로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연결고는 있겠지만 과거와 같은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그걸 중국을 용인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중국은 그래도 하려고 할 것이고 중국은 그것만이 이제 앞으로 중국에서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저의 생각인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디커플링이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업분들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또 물어봐 이거.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위대한 조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멋있는 조연. 네, 멋있는 조연. 초라한 주연보다는 멋있는 조연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야기 한번 조언 겸 말씀으로 클로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주연으로 막 하다가 결국은 초라해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던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과거에는 내가 주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왜? 중국이 우리를 봐주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선 기업이야. 내가 대기업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중국 기업은 내 옆에 가서 파트너였어 역할을. 너가 조연하는 거야. 근데 결과를 쭉 제가 지켜보니까 한중수교 28주년을 지켜보니까 다 초라해져 있어요. 다 초라.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야기를 하면 또 이제 엄청난 스토리 하나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렇게 됐는지, 왜 실패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또 중국 비즈니스가 좀 꾸준히 올라가야 되지. 1년 돈 쭉 벌었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꾸준히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국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중국에서 초라한 주연보다는 제가 좀 멋있는 조연이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반도체라면 정말 확실한 주연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비즈니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같이 내가 주연을 할 수 있는 것은 관계없다. 그러니까 그걸 하시면 돼, 주연을. 이미 중국이 우리가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 중국에서 이커머스 관련해서 내가 주연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멋있는 조연만, 컨텐츠만 팔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연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좀 안타까운 거지만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 중소기업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가능한 중국에서 사실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잠깐 돈 벌고 있는 게 아니라 멋있는 조연으로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도 조연이 필요하지만 주연이 사는 부분이요. 근데 우리 기업들은 돈을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많은 초라한 조연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게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중국이 더 좀 강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미래의 성장 분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가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멋있는 조연으로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무대에서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